자, 일단 우리가 그 어카운팅이 어떤 개념인지 이제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어카운팅의 아주 기본적인 등가식인데요. 자, 뭐 유명하니까 다 아실 거예요. 자, 자산은 자, 부채 더하기 자본하고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자, 영어로 asset equal liability plus equity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자산이 기업이 100억이 있다. 근데 빚이 40억이 있으면 주주의 재산은 60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주 기본적인 공식이기 때문에 뭐 이걸 헷갈릴 수는 없고요. 자, 그래서 요 40은 주로 채권자가 가져갈 몫이고 60은 주주죠. 주주가 나타낼 몫을 이퀄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asset equal liability plus equity고요. 자, 우리가 이런 그 대차 평균의 논리라고 해서 항상 이 회계학은 자산 이퀄 부채 플러스 자본의 항등식이 성립이 되게끔 모든 거래를 이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그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퀄티가 좀 어렵기 때문에요. 이 자본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자,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요. 자, 주주가 회사에다가 돈을 투자하면 그 회사의 자본은 증가하는 거죠. 그때는 자본이 증가하면서 investment by 스탁홀더니까 주주가 회사에다 돈을 투자해주면 회사의 자본은 증가하는 거고요. 반대로 그 돈으로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이익을 냈어요. 그럼 이익으로 이제 주주한테 배당을 주겠죠. 그래서 주주에게 반대로 배당을 해주면, 배분을 해주면 자본이 감소합니다. 자본이. 그래서 자본의 첫 번째 증가 항목은 주주가 투자를 하면 자본은 증가하고요. 반대로 주주에게 배당을 주면 회사의 자본은 감소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있다. 그럼 삼성전자 주주들이 삼성전자에다가 돈을 불입해주면 삼성전자의 자본은 증가하는 것이고요. 삼성전자가 이 벌어들인 이익을 삼성전자 주주들에게 배분해주면 삼성전자 자본은 감소한다. 이퀄티는 디크리즈 한다고 표현하시고요. 자, 이건 이제 주주하고 거래를 한 거고, 주주하고 거래한 거 말고, 이제 영업을 해서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겠죠. 수익은 revenue라고 하고요. 비용은 expense라고 하는데, revenue가 발생하면 그만큼 자본은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expense가 발생하면 자본은 감소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판다든가 휴대폰을 팔았으면 삼성전자 자본은 증가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또 종업원한테 월급을 준다. 그럼 비용이죠. expense니까 그럼 또 그 자본은 감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 revenue와 expense를 정산한 거를 net income이나 net loss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revenue가 expense보다 크면 net income, 한국말로는 당기 순이익 이렇게 표현하죠. 당기 순이익 또는 당기 순손익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expense가 revenue보다 크다면 이 사업을 좀 잘못한 거죠. 이 상태를 net loss, 당기 순손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자본은 투자자, 주주가 투자를 해주거나 또는 영업을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revenue가 발생하면 자본은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게 되면 자본은 감소합니다. 또 비용이 발생하면, 이 영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expense가 발생하면 자본은 decrease 한다, 감소한다고 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와 같이 요 이그젬플을 가지고요. 한 10개의 거래가 발생할 텐데 이 10가지의 거래를 따라다니시면서요. 자본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또 자산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우리 베이직 어카운팅 이퀘이션 이 회계의 기본 항등식을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한번 잘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는 어떤 주주들이 모여가지고요. 회사를 하나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X 1년도 중에 they invest 15,000달러 캐시를 in the business니까 이제 투자를 한 거죠. 투자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주주들이 15,000달러를 집어넣어서 회사를 만들었다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자산이 증가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자본이 증가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인 상태에서 자산이 15,000달러가 인크리즈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부채가 지금 생길 일은 없죠. 지금 여기가 부채가 있을 사건이 아니니까. 그럼 이 사건은 아까 앞에서 따지는 걸로는 investment by stockholder니까 회사 자본이 15,000달러가 증가하였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시면 돼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어야 되는데 자산이 15,000달러가 증가했으니까 부채나 플러스 자본 합쳐서도 15,000달러가 증가하면 되는데 이 사건은 주주가 회사에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라이빌리티가 나올 필요는 없으니까 라이빌리티는 변함이 없고요. 에쿼티가 15,000달러가 증가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밸런스 시트 또는 파이낸셜 포지션, 밸런스 시트하고 파이낸셜 포지션을 작성하게 되면 자산이 현재 15,000달러가 있고요. 부채는 없는 거죠. 부채는 없고 그 다음에 자본이 15,000달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거래입니다. 회사가 현금 7,000달러를 주고요. 컴퓨터를 하나 사온 거예요. 컴퓨터를 하나 사온다면 자,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인 상태에서 7,000달러의 현금이 밖으로 나갔으니까 자산이 감소한 거죠. 일단 그거는 마이너스 7,000달러는 현금이 감소한 겁니다. 하지만 이큐먼트라는 또 자산이 또 생긴 거죠. 컴퓨터도 자산입니다. 그럼 또 7,000달러만큼의 자산이 증가한 거니까 이 거래는 자산에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한 것이고요. 부채나 자본하고는 관계없죠. 채권자가 돈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주주가 돈을 투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있는 돈 아까 그 15,000달러 중에 이 7,000달러를 가지고 현금 7,000달러를 가지고 이 컴퓨터를 사왔으니까 자산이 7,000달러 증가하고 그다음에 또 자산이 7,000달러 감소하는 거죠. 감소한 자산은 캐시고요. 증가한 자산은 이퀴먼트죠. 이퀴먼트가 증가하였다라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거래입니다. 세 번째 거래는 The company purchased for 1,600달러 from supplier. 납품업자에게 컴퓨터 서플라이즈는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을 사온 거예요. 소모품. 근데 그 소모품을 사올 때 서플라이어한테 현금을 주고 사온 게 아니고요. The supplier agreed to allow the firm to pay this bill next year니까 그 납품업체는 우리가 돈을 내년도에 줘도 된다고 해준 거예요. 그럼 결국 1,600달러는 외상으로 사온 거죠. 외상. 자, 소모품. 여러분들 집에서 컴퓨터 쓰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용지라든가 소모품이 있죠. 소모품도 아직은 비용이 아니니까 1,600달러만큼 자산이 증가한 겁니다. 근데 이걸 현금 주고 사왔으면 1,600달러만큼 또 자산이 감소한다고 했을 텐데 외상으로 사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플라이어라는 그 집단에게는 내년도에 갚아야 될 빚이 생긴 거니까 그럼 부채가 1,600달러 증가한 것이고요. 대신에 자기 자본은 변함이 없다. 이쿼티는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 한번 잘 따져보세요. 아까 1번 거래에서 자산이 얼마 들어왔었어요? 15,000달러가 들어왔고요. 자본이 15,000달러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거래에서 자산이 7,000달러 나가고 또 자산이 7,000달러 감소했기 때문에 요 그 재무상태표나 밸런스 시트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요 상태에서 세 번째 거래에서 자산이 1,600달러가 증가하고 부채가 1,600달러가 증가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 회사 자산 총액은 16,600달러인 거고요. 이거는 파이낸셜 포지션이라고도 하니까 이렇게 쓰죠. 그다음에 부채가 1,600달러고 그다음에 자본은 15,000달러인 상태라고 계속 점검을 해주시라는 거죠. 계속 이게 누적이 돼서 연말에 가서 재무제표를 이제 완료시켜야 되기 때문에 현재 에셋은 16,600, 라이빌리티는 1,600, 그다음에 이쿼티는 15,000달러인 상태다. 요 3번까지 해놨으면 자, 이 상태에서 4번 거래입니다. 4번 거래는 The company received 1,200달러 캐시인데요. From customer니까 우리 고객에게 일을 해주고 돈을 받은 거죠. 자, 우리가 해준 일은
프로그래밍 서비스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서비스를 해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았다? 그럼 일단 자산은 $1200가 증가해야 되는 건데, 자, 이 경우는 부채겠어요? 자본이겠어요? 자, 일을 해서 돈을 번 건 아까 뭐라고 했었어요? revenue죠, revenue. revenue가 발생하면 equity는 increase니까 부채가 늘어날 일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럼 얘는 계속 $1200. 요 거래는 자산이 $1200 증가하고, 그 다음에 revenue 때문에 자본이 $1200가 증가하는 겁니다. 이 자본이 증가하는 게 투자자가 투자해서 증가한 거랑 revenue로 증가한 것도 구별하셔야 되는 거죠. 투자자가 투자해서 증가한 부분은 나중에 인컴 스테이트먼트라는 손익계산서에 보고를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영업을 해서 벌어진 revenue $1200는 나중에 그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이 똑같이 $1200가 증가하였어도 이게 revenue로 증가한 건지 또는 주주가 투자해서 증가한 건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5번입니다. 5번은 The company received a bill for $250인데요. 자, 데일리 뉴스라는 그 잡지인데요. 잡지로부터 $250의 청구서가 날라온 거예요. 왜 날라왔냐면 우리가 거기다 광고를 한 거예요. 우리가 잡지에다가 우리가 회사를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광고를 했는데, 문제는 그 광고 비용으로 $250 우리한테 청구를 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페이먼트를 미룬 거죠. 아직 못 주겠다. 그래서 미루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외상으로 광고를 한 셈이죠. 자, 외상으로 광고했다고 잘 생각하고 답을 해보세요. 자, 광고를 한 거는 자산이에요, 비용이에요? 광고는 비용이죠. 그럼 비용이 발생하면 자본은 감소합니다. 감소. 그래서 이쿼티가 마이너스 $250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본이 감소한 거예요. 근데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부채가 250이 증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선 자산은 없는 거죠. 근데 외상으로 광고를 한 거예요. 그럼 광고는 비용이니까 나중에 그 손익계산서의 이 익스펜스로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쿼티를 250 줄여준 거고요. 또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또 liability 250이 또 추가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밸런스 시트를 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자, 아까 여기가 16,600, 1,600, 15,000이었습니다. 16,600, 그 다음에 1,600, 15,000원인 상태에서 아까 4번 거래했죠. 4번에서 1,200만큼 현금도 받고 수익이 생겼으니까 1,200, 1,200. 그래서 여기다 1,200, 여기도 1,200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5번 거래에서는 부채가 250 증가하고 자본이 250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감소하는 걸로 넣어주시고, 그럼 정산을 하면 밸런스 시트 또는 재무상태표, 파이낸셜 포지션. 자, 자산은 결국 얼마가 되냐면 17,800인 거예요. 현재 17,800으로 돼 있으셔야 돼요. 네, 부채는 요 1,600과 250 더해서 1,850이라고 답을 하시죠. 1,850. 그 다음에 자본은 1,200이 늘었다가 250이 감소하면 결국 950이 증가한 셈이니까요. 15,950. 조금 이제 숫자가 복잡해지는 거죠. 벌써 회사를 만들어서 5가지 거래 정도 했는데도 벌써 좀 복잡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자산은 현재 17,800. 근데 부채는 1,850.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은 15,950이고요. 요 두 개의 합이 17,800이 되는지 항상 점검을 해주시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배우는 토픽, 베이직 어카운팅 이퀘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